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호흡 곤란 오는 줄 알았어, 진짜로. 완전 압박감 있었다, 진짜. 쓰리가이즈 원해머 사건 모티브. 실제 있었던 일이 맞아요, 그러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각색해서 한 거야? 좀 검색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잠깐만요. 범인들 왼쪽부터 빅토르 사엔코 이고 이름은 다른데 약간 그거를 모티브로 한 거 맞나봐. 나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흔히 인터넷에서 쓰리가이즈 원 해머 또는 쓰리가이즈 원 스크루드라이버란 제목으로 알려진 사건. 일본이나 한국에는 우크라이나 21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라는 곳에서 3명의 10대 후반 소년들이 21명을 21명? 21명을 재미로 살해하고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던 사건이다. 범인들은 특정 대상 없이 여자, 어린아이, 노숙인, 노인, 취객, 성인, 남성 등 그냥 무작위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택해서 살해했대. 범인들은 신나치주의를 신봉하는 미성년자며 단지 재미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21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살인 영상이 2008년 12월 4일 미국의 쇼크 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 21번 중 12번의 살인이 동영상으로 남겨졌고 총 300개가 넘는 사진을 찍었다. 용의자들은 이고르, 빅토르, 올렉산드로 한자 모두 1988년생이며 검거 당시 19살이었다. 범죄 행각은 1988년인 그들이 14살이 되던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스크 하여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빅토르 사엔코, 이고르 스프루니우크, 올렉산드라 한자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겁이 많고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다. 사엔코랑 스프루니우크는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둘은 그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14층 건물 난간에 서 있거나 매달리는 등의 기행을 하였다. 피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는 셋 중에서 가장 겁이 많았는데 스프르니우크는 두 친구들에게 떠돌이 개를 죽여서 두려움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개를 죽여서 피공포증을 극복하자고 한 거야. 이후 셋은 길을 떠도는 개들을 잡아서 목 매달거나 내장을 꺼내고 피부를 벗기는 식으로 고문해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번 사체 옆에서 기념사진 남겼는데 동물의 피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그리기도 했고 나치식 경례를 하거나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코스튬을 달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대. 미쳤나봐. 19살이 된 그들은 2007년 인간으로 표적으로 옮겨서 여름 한 달 동안 살인 계획을 짰다. 그냥 완전 역대급, 진짜 역대급 사이코패스 3명이 모였네? 첫 번째 살인은 2007년 6월 25일 늦은 밤에 일어났다. 피해자는 33살의 동네 여성이었는데, 아이고, 33살의 동네 여성이. 친구 집에서 우리 누나 또래인데 그러면은 친구 집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살해당했다. 여자가 그들의 곁을 지나갈 때 망치를 가지고 있던 스프리니우크와 기습해서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의 시신은 어머니에 의해 발견되었다. 1시간 후 1시간 한 명을 더 죽였대. 살해된 사람은 남성이었는데 살해될 당시에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시신을 찾았을 때 그의 머리는 묵직한 무언가로 몇 번 내리쳐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상태였다. 그가 죽은 벤치는 검찰관의 사무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두 번째 살인은 7월 1일에. 야, 미쳤다.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어. 총 2명이 죽었는데 피해자들의 시신은 노보모스콥스크라는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6일에 3명이 더 살해되었다. 아니 무슨 일주일에 몇 명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몇 명을 죽인 거야? 첫 번째 피해자는 공격을 받았을 당시 클럽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의 시신은 어머니에 의해 아파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8살의 여성이었고 야간 경비였다. 사행코가 진술하기를 여성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을 때 스프르니우크가 자신의 옷 속에 숨겨놓았던 망치로 그녀를 몇 번이나 내리쳤다고 한다. 그러고서는 그녀의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망치를 닦은 후 가방을 던져버렸다고 한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그녀는 새 아이의 어머니였고 장애인 남편이 있었다. 다음날 피드 호로드니에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14살 소명 2명이 대낮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마을 근처에서 공격을 당했다. 두 소년들 중 한 명은 살해당했고 한 명은 도망쳐 살아남았다. 도로변에서 피해자 세르게이 야트젠코를 기다리는 범인 이고르. 손에 든 것은 노란 비닐봉지로 안에는 망치가 담겨져 있다.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찍은 거야. 7월 10일. 아니 나 이게 너무 충격인 게 지금 이게 지금
하루 건너 하루를 사람을 죽였는데? 7월 12일 48세 남성 세르게이 야트젠코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사엔코와 스프리뉴크 한자에게 살해당했다. 야트젠코가 살해당할 당시의 동영상은 사건 이후에도 남아있으며 정말 죽을 동안 끔찍한 고물들을 겪었다. 혐오주의. 여러 차례 야트젠코 안면부를 긴 쇳덩이로 죽탕을 쳐버린다. 영상에서 함몰되어 피가 묻어있는 야트젠코의 안면에 카메라를 들이대 그 끔찍한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그 뒤 스크류드라이버로 야트젠코의 배와 장기를 푹푹 찌르며 쑤시는데 그래도 죽지 않자 눈을 찌르고 왼쪽 눈통에 뇌를 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트젠코는 죽지 않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손을 눈으로 감쌌다. 세르게이 야트젠코의 사진을 들고 있는 아내의 류드밀라 야트젠코. 범인들 중 한 명인 알렉산드라 한자는 겁이 나서 중간에 그만두었다. 하지만 사엔코와 스프리니우크는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도 희대 미친 또라이 개쓰레기 인간 말종 그냥 인간이라고 하기도 그냥 그냥 다 쓰레기인 거야. 여기서 그만뒀다고 덜 쓰레기인 게 아니라 다 쓰레기인 거야. 쓰레기보다도 못하지. 쓰레기는 에너지로 활용도 되지만 그들은 그 후에도 13명을 더 죽였다. 살해당한 사람들 대부분 반항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죽였지만 죽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망치로 바꾸었다. 살해당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고문을 당했고 몇몇은 살아있는 채로 눈 등의 장기가 꺼내지기도 했다. 살해당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임산부였는데 태아가 뱃속에서 꺼내져 있었다. 더불어 이들은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몰래 참석해서 뻑큐를 날리고 기념사진을 찍는 대놓고 고인 모독을 했다. 체포. 이들의 습격에서 살아남은 14명 소년이 두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아까 낚시하다가 겨우겨우 도망친 4살짜리 소년이 인상착의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지. 비공개로 수사 진행했다. 7월 23일 스프르니우크가 피해자의 휴대폰 전당포에 팔로웠다가 체포되었다. 나 지금 이게 너무 충격인 게 뭐냐면 7월 23일이면은 얘네가 처음 살해를 시작한 게 6월 25일이에요. 그니까 한 달 내에 21명을 죽인 거야. 한 달 동안. 곧 나머지도 검거되면서 범행을 시작한 지 28일 만에 이 끔찍한 살인 행각은 막을 내렸다. 스프르니우크와 사엔코는 잠깐만요. 뭐라고요? 스프리니어과 사인코는 당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처해졌고 한자는 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범행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발적인 의지를 중간에 이탈한 점이 참작되어서 9년형 선고받았다고? 10명 가까이를 죽였는데 얘만 해도? 살인범들의 부모들은 사진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며 변호했다.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부모 새끼들 아래에서 이런 개쓰레기 같은 부모 연놈들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새끼들 이렇게 지금 일어나지. 이게 어떻게 조작인데. 물론 아무리 금수저라도 연쇄살인만 어떻게 감쌀래야 감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법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 지금 범행 동기는 찾을 수 없었대. 사행과 스프르니우크는 돈 많고 힘 있는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너프 필름을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대. 한 용의자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그들은 각기 다른 40개의 스너프 필름을 만들려고 했대. 용의자의 동급생에 의하면 스프리니우크가 의문의 남자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이트의 운영자가 스프리니우크에게 스너프 비디오를 주문했고 비싼 돈에 스너프 비디오를 산다고 했대. 이 사실이 맞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업용 스너프 필름을 찍은 셈이 되지만 자백 결과 그냥 기념으로 찍었고 나중에 나이 들고 추억으로 감상하려고 저지른 짓에 불과했다고는 한다. 범인들이 살인 당시 찍었던 사진들은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약한 자는 죽어야만 한다. 가장 강한 자가 정복할 것이다. 야, 마동석 형님이랑 김종국 형님 좀 불러라. 결국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공격력에 의해서 체포당했으니까 결국 자신들이 한 말이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 근황. 스프르니우크와 사엔코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한자는 만기 출소했대.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의 교도소는 전반적으로 흉악범의 인권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냉전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뤄진 뒤 극단적인 사회혼란 속에 엄벌주의 분위기는 오히려 공산체제 시절보다 더 강화되었으므로 자범이나 과실범이면 몰라도 흉악범에 대한 대우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편이다. 또한 빽이 있다고 쳐도 이 정도면 집안에서도 포기할 수준이므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9년 4월 올렉산드르 한자는 9년 복역 후 출소한 뒤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와, 진짜.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토할 것 같아. 정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과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과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녀석이 그런 녀석이라는 말조차도 아까운 그냥 진짜 신마저도 등을 돌릴 법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겁하고 찌질하고 약자들만 골라서 죽인 아주 찌질하고 그냥 볼 것도 없는 인간의 어떤 허울을 쓴 쓰레기가 9년 만에 자녀까지 두고 있다고? 인터넷상에서는 아직까지 그 당시 살해 행각의 동영상이 3가이즈 원해머란 이름으로 남아있으며 해외에선 이 영상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사례도 있다. 이런 걸 왜 찍어? 미쳤나봐. 왜 그거를 난 이거도 나 이게 진짜 야 나는 지금 이거도 너무 현타가 온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오락용으로 보는 거지. 해외에서 실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스너프 필름을 지들이 보고 리액션을 왜 해? 그거를?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에 난 지금 너무 충격이야. 나 원래도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인데, 나 지금 너무, 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EU 동유럽 곳곳에서 신나치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아카데미 매니악과 같은 모방 범죄까지 발생했대. 물론 이 범죄자들 모두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로 끌려갔지만 애초에 자기보다 하등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믿는 미친 작자들 형량 따져가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나 저런 말도 안 되는 흉악범들은 교도소에 가서도 같은 교도소 생활하는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아가지고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왜 안 죽지? 얘네는 왜 안 죽어? 얘네보다 훨씬 더 몸 좋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범죄도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건의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 가령 물론 뭐 도둑질이나 방화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엄청 큰 범죄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봐봐. 그런데 이렇게 21명을 한 달 만에 죽인 애새끼들이 벌레 새끼들이 와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몸 좋은 그런 애들이 몸 좋은 범죄자들이 소문을 듣고 얘네한테 뭔가 해코지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냐면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들 사이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아가지고 괴롭힘 당하다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거기 내에서 살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내가 원래는 여러분 그리고 되게 어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정이 이제 최고형이 이제 무기징역이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는 사연을 읽고 나서 내가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말인데 물론 법적으로 그게 될 리가 없겠지만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감정적으로. 그런 사회가 옳은 사회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나도 인간이니까 얘네가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죽을 때까지 망치나 이런 거로 막 고문 당하면서 눈알 막 뽑히고 내장에다가 그냥 막 쑤셔 박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진짜 정말 그냥 솔직한 인간의 마음으로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렇게 어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처럼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알고 있어 나도. 그게 빗대 추출돼서 그게 이제 옳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냥 내 마음속으로는 얘네가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네가 했었던 것처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아주 진득하고 오랫동안 얘네가 살려달라고 그냥 한 몇억 번을 말할 때까지 계속 고문하다가 죽였으면 좋겠어. 얘 한자라는지 뭔지 얘도. 저는 원래 인간을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원래 인류 혐오가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하냐면은 내가 눈을 그냥 장난식으로 말하잖아. 막 50년 뒤까지 인류가 살아있을까? 인류가 멸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품고 있었던 작은 마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극한의 일부를 빼고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형벌을 내릴 때 얘가 얼마나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교화의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그게 더 건강한 시스템인 것도 맞아. 그런데 사람을 정말 수십 명 죽인, 그것도 고문해가지고 영상까지 찍고 거기서 이제 막 뻑큐를 날리고 그런 애들 중에 일부가 고작 9년을 살아서 9년을 복역해가지고 출소한 뒤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해서 나는 얘가 진짜 진심으로 반성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 어렸을 땐 학교 폭력을 했어. 학교 폭력도 엄청 심각한 일이죠. 학교 폭력 해가지고 막 왕따를 시키고 애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랬었다가 애가 뭐 무슨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폭력 위원회 같은 데 열려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걔가 막 반성을 해서 평생 동안 속죄하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그 피해자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응어리가 남아있고 피해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조금 더 메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피해자는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건강한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잖아. 물론 그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실수라는 단어로 가볍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렸을 때 전두엽이 잘 발달하지 못한 애들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되게 어떤 뭐 불우한 가정사라든지, 물론 불우한 가정사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뭔가 이제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해봐봐. 거기서 반성을 안 하면 걔는 그렇게 쓰레기로 살아가는 거고, 진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후자인 애들을 어떻게든 교화시켜가지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다 그냥 어디다가 격리시키고 하면은 솔직히 어렸을 때 실수 한 번 하면 그냥 다 격리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너무 원벌주의 하는 거는 나는 반대하는 원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학교 폭력도 심각한 범죄지만 사람을 수십 명 고문하고 죽이고 영상을 찍고 그거 스너프 필름 팔고 이런 애가 9년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복역을. 나는 진지하게 얘네는 고문과 사형, 그게 누구지? 얘 누구야? 사옌코와 스프르니우크? 얘네는 고문 후에 사형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 한자인지 뭔지는 무기징역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로. 이거는 속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순간 나는 그냥 속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 속죄를 할 수 있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속죄의 여건을 따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미 피해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9년 동안 얘가 반성했다고 9년을 복역하고 짧게 복역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2명이나 낳았다고? 9년, 90년도 짧아. 사실 90년도. 게임을 하고서 더 백룸즈라는 게임을 하고서 정말 예상치 못한 거를 알게 됐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사무칠 정도로,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깨닫고 가네요. 정말로. 저는 이제 귀신이나 좀비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저번에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괴물이니 귀신이니 좀비 이런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어. 지금도 있고 여태까지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래서 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사람의 그 누구보다도 사람에게 가장 해롭거든. 아직 좋은 세상 되려면 멀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좋은 세상 될 리가 없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데 닌게와 존나 사악하니까요 하면서 막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해치지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멸망만이 답이다는 그런 빌런들이 있었잖아. 그런 빌런들이 정말 약간만 어렸을 때 한 18살까지는 되게 유치해 보였거든. 근데 한 20살 때부터 진지하게 왜 그런 악당들이 뻔하게 나오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 말이 맞아.
인간이 제일 사악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제일 사악한 건 맞아.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위해를 가하고 막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런 모든 고통의 굴레를 끊기 위해선 그냥 인류의 종말이 답인 거야. 혹은 인류들의 감정 통제.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빌런들이 이해가 돼. 그렇게 사실 이해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나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솔직히 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옳은 선택만을 하는 어떤 거대한 AI한테 통제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실시간으로 막 감시 당하면서 말이야.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자유로부터 발생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이런 논쟁적으로 이제 토론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냥 지금 저 끔찍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인간은 자유가 그냥 의미가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인간에게는, 인간 따위에게는 자유라는 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해.